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도 100세 시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지 이재양 약사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박수를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체액이 부족하고 체온 관리에 실패했을 때 우리 몸이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인간은요, 아무리 추워도 36.5도여야 되고요. 아무리 더워도 36.5도여야 돼요.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생존을 위해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딱 현대인들은 어때요? 세포 관절액이 다 말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화가 안 되는구나. 몸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 이유가 있고요. 그 이유는 바로 나를 살리려고 하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약사 이지양입니다. 어떻게 저번 주에 체액 관리 좀 해보셨어요? 네. 체액 관리하면서 네. 지난 강의를 제가 너무 재밌게 잘 들어서 우리 약사님 뒷조사를 조금 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충남 아산 쪽에 병원 약국이 있더라고요. 그죠? 네. 근데 약사님 일만 해도 되는데 약국에서 계속 무슨 상담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네, 어떤 상담을 자주 해주시나요? 상담을 신청을 받고 예약을 잡아서 그분의 서사를 듣는 거죠. 그분의 식습관, 생활 습관, 그리고 그분의 살아온 세월 있잖아요. 네. 마음의 불편함. 이런 것들을 다 보면서 어떻게 균형이 깨졌는가 해서 조언을 해드리고 네. 필요에 의하면 영양제도 좀 추천해드리고 네. 또 많은 분들이 병원을 이곳저곳 다니면서 중복돼서 약을 좀 남용하는 경향이 좀 있으세요. 예. 아프실수록 약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서 네. 그 약들을 취합해서 좀 줄여드리는 일도 좀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약사하면요, 그치. 그냥 이 말 떠오르잖아요. 어. 약은 약사에게, 뭐 진료는 의사에게 이런 걸 이제 항상 생각했는데 지난 시간 선생님 이제 만나고 나서 좀 선입견이 좀 바뀐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우리 선생님이 참 대단하신 게 사실 이제 약사면은 약사 딱 본연의 요 일만 딱 해도 보통 회사원들보단 잘 벌거든요. 그렇죠. 사는 데 지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번 시간에 우리한테 너무 지나친 약을 먹을 필요는 없다. 맞아요. 보통 약사면 약을 하나라도 더 팔려고 하는데 맞아요. 그렇게 어떻게 좀 진정성 있게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근데 이유가 대부분의 약사님들은 진정성이 있어요. 네. 이미 선입견을 가지고 방문을 하시니까 거기까지만 되는 거지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하시면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알려드립니다. 이 저희 방송 나오고 나서 제 아는 지인을 통해서 들어봤던 약사에서 뭐 소송 준비하고 있다고. 네? 약을 팔지 말라고. 근데 저는 하니까. 약사이기 이전에 예. 사람이잖아요. 인간. 예, 예. 저도 저도 몸이 약했었고 제 네. 아이들도 키우면서 아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이제 지병으로 돌아가시기도 하고 네. 일단 제가 뭐 약사라는 직능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사람은 왜 아프고 왜 고통을 당해야 되나 네.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이 많이 생겨서요. 예. 제가 좀 잘 살려고 공부를 많이 한 거죠. 지금 연락 다시 왔답니다. 약사에서 고소 취한답니다. 너무 고맙다고. 네, 그래서 계속 이제 고맙답니다. 제 삶을 녹여내고 또 직업인 약사를 붙여 넣어서 약학인데 인문학적인 약학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약사 이제 후배들이 약사님 약학이 뭡니까라고 했을 때 약학 이전에 인문학이다. 약학은 인문학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그 선생님은 지금 직업은 약사시지만 네. 앞으로의 목표는 약을 안 먹어도 되는 건강한 세상을 만드는 게 목표인가요? 약이 안 먹을 수는 없고 약은 우리가 발견한 아주 중요한 자원입니다. 맞아요. 예. 약을 적당히 활용할 수 있고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평생 학습. 네. 몸을 사랑하고 마음을 사랑하고 네네네. 약은 도구로서 쓸 수 있게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은 거죠. 좋습니다. 지난주 강의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하시고 또 좋은 이야기를 많이 알려주셨는데 맞아요. 지난주에는 체액 채우기라는 핵심 이 핵심을 아주 재밌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되게 궁금한데. 네, 체액과 더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바로 이 코로나 때 어디든지 가면은 쟀던 게 뭐죠? 온도계. 열. 체온. 체온. 이 체온 관리의 중요성 그리고 체액이 부족하고 체온 관리에 실패했을 때 우리 몸이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자, 인간은요 아무리 추워도
36.5도여야 되고요. 아무리 더워도 36.5도여야 돼요. 이게 건강한 사람의 체온이죠. 근데 36.5도가 왜 이렇게 인간에게 중요할까요? 왜 도대체 인간은 이렇게 36.5도를 맞춰야만 살 수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혈액이 돌기 때문인가요? 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정말 네. 생각을 해보시는 분하고 안 해보시는 분하고 질병에 대한 관점이 완전 달라질 텐데요. 이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산행을 갔다가 길을 잃잖아요. 네. 그러면은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런 일 실제로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왜 죽었죠? 체온이 떨어졌어. 저체온 때문에. 저체온 현상 때문에. 네. 이 코로나 때 정말 건강한 젊은이도 왜 죽었죠? 고열 때문에. 고열 때문에. 열은 우리를 죽일 수 있습니다. 열은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네. 열 조절은 생명 활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다는 거 딱 각인을 하고 네. 저 약사님이 무슨 말을 할지 쭉쭉 따라와 보시면 또 오늘도 재미있는 시간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36.5도인데요. 네. 이게 지금 보시면은 밑에 체온은 36.36도고 위에는 36.5도, 가슴 쪽은 37도. 네. 이렇게 36.5도라고 보편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살짝 하초가 조금 차갑고 상초가 뜨거운 상태입니다. 여하튼 전체적인 평균을 내면 36.5도여야 되죠. 네. 왜 우리가 이렇게 열에 민감하냐면요. 우리가 동물이기 때문이에요. 동물은 열에 민감해요. 왜? 익어버리니까. 열이 그러네요. 있으면 우리가 익어버려요. 맞네요. 네. 자, 화상을 당했을 때 왜 물집이 잡히죠? 이런 거 생각 안 해보셨잖아요. 네. 저는 예. 이런 거 생각하면서 나이를 먹어왔어요. 그 물집이 잡히는 이유는 여기가 지금 아프다는 거 표시하려고. 불 끌라고. 불 끌라고. 불을 끌려고. 물이니까. 열을 끌려고. 그 생각 못했네. 그쵸. 근데 이게 이제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이유가 있다는 게 이것만 봐도 딱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몸이 뜨거워지면 조직이 익어버리잖아요. 네. 계란을 후라이팬에 놓으면 어떻게 돼요? 익어버리잖아요. 익죠. 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열이 닿으면 익어버려요. 네.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후라이팬에 손을 닿으면은 익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수돗물에 팍 담그잖아요. 네. 열 끌라고 본능적으로. 네. 마찬가지로 내 몸에서도 화상을 입으면 나를 어떻게든지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물이 막 날라와요. 그래서 물집이 잡혀요. 우리 몸이 참 위대하다. 네. 자, 제가 체액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체액이 부족해지면 우리 몸속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갈증이 생기겠죠. 네, 갈증도 생기고, 탈수. 좀 그쵸. 무기력해질 갈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몸에 있는 어떤 세포들이 좀 갈라질 것 같아요. 네, 그런 생각이 맞아요. 좀 듭니다.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체액이 부족하면 우리 몸은 가뭄이 든 논바닥처럼 갈라져요. 발바닥 갈라지듯이. 네. 발바닥만 갈라지겠냐고요. 몸 안에도 수분이 부족해져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한여름 땡볕에 달구어진 아스팔트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네. 뭐가 피어오르죠? 아지랑이. 네, 아지랑이 피어오르요. 아. 뜨거워지면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게 우주의 법칙이에요. 오. 우리도 우주의 한 존재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몸에 체액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몸속에서 아지랑이가 피어올라요. 오. 그걸 뭐라고 표현하면 열이 오른다 이렇게 말해요. 아, 그걸 열이 오른다. 열이 오르는데 자, 열이 오르면 어때요? 우리 몸은 죽을 수도 있잖아요. 예, 네. 익을 수 익어버리잖아요. 있어. 네. 익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살려고 열을 빼내야 됩니다. 네. 자, 열은 어디로 빠질까요? 땅구멍. 맞습니다. 피부. 제일 잘 빠지는 통로가 바로 피부겠죠. 피부. 보시면 빨래 마르듯이 우리는 모르지만 네. 뜨거워요. 네. 열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체온을 유지할 수 있고 기화열이라고 하죠. 이렇게 예. 지금 열이 빠져나가고 있고요. 오. 그리고 소변으로 열이 빠져나갑니다. 아. 저는 이제 공부하면서 왜 대변은 하루에 한 번만 봐도 괜찮은데 소변은 이렇게 자주 봐야 되지? 하루에 7, 8번을 봐야 정상적인 대사가 되잖아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신장이 혈액을 걸러주고 좋은 영양분을 재흡수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기능이 바로 열이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아. 열을 물로 뺀다는 거죠. 네. 사우나에 가시면 네. 땀나죠? 네. 왜 땀나요?
열 빼려고. 피우려니까. 예. 근데 열을 땀으로 빼잖아요. 네. 이게 소변은 방광이나 신장이 흐르는 땀이다. 열을 아. 뺀다. 이제 저렇게 아. 이렇게 재미있게 또 이해를 아니 그 해봤습니다. 말이 맞는 게 한겨울에도 이 실을 싸면 그 실은 뜨끈뜨끈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몸이 얼마나 추워져요. 예. 맞아요. 몸이 추워져 우리가 떨잖아. 덜덜덜덜. 뜨거운 게 나가니까. 맞습니다. 오, 한겨울에는 우리가 추우니까 모공이 닫혀요. 네. 그러니까 열을 피부로 빼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소변으로 열을 네. 더 많이 빼니까 여름철보다는 겨울철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훨씬 많습니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셨고요. 네. 한겨울에 이렇게 자꾸 이렇게 떨게 되는 이유는 네. 다 이유가 있어요. 몸에서 일어나는 다 이유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근육을 떨면서 열을 확보해서 열을 추위를 만들라고. 이기기 위한 겁니다. 아. 네, 이런 식으로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네. 가만 지켜보다 보면 이해하는 게 되게 많죠. 아이들이 열 났을 때 네. 열이 안 떨어져서 응급실에 가면은요. 네. 소아과 선생님들이 대변 봤냐고부터 물어봐요. 아, 맞아요. 대변을 봐야 열이 확 빠져나가서 네. 열이 잘 아. 빼내고요. 아이가 열을 대변을 못 본 지 오래됐다고 하면 관장부터 시켜서 아. 열의 통로를 확보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몸에서는 열이 빠져나가야 돼요. 피부나 소변이나 대변이나 땀이나 이런 식으로 열이 네. 빠져나가야 되는데요. 만약에 피부로도 못 빠져나가고 소변으로도 못 빠져나가고 대변으로도 못 빠져나가면 고열로 죽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열은 그렇죠. 체액이 부족한 상태에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갓길로 차가 빠지듯이 네. 다른 통로로 빠지는 게 바로 항문으로 빠지면 치질, 눈으로 얼굴로 빠지면 안면 홍조, 홍조. 눈으로 빠지면 안구 충혈. 워낙 충혈이 있는데. 가장 무서운 게 뇌로 빠지는 거예요. 배출을 어떻게? 뇌출혈. 아이고. 그래서 왜 TV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열 받으면은 열이 뇌로 빠지는 네, 맞아요. 뭐야? 그러면서. 뭐야 하시는 분도 평소에 체액을 확보를 많이 해놨다면 열이 안 오를 거고 안 쓰러졌겠죠. 그래서 우리가 열을 안 받고 살 수는 없죠. 외부 환경이 네. 끊임없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자극을 하잖아요, 사실. 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무반응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체액을 확보하고 있다면 열이 덜 날 거고 그게 질병으로 이어가지 않을 거라는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아까 사우나 했을 때 땀 나는 거 너무 당연하잖아요.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운동을 해도 땀이 나죠. 자, 움직이면 땀이 나고 더워지면 땀이 나는데 가만히 있는데 식은땀, 자려고 누웠는데 식은땀. 이건 왜 날까요? 그런 적 있지 않으세요? 긴장되고 그럴 때 나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생방송 들어가기 네. 5분 전에 땀 축축하게 나죠. 맞아요. 자, 그런 것도 이해도 돼요. 근데 긴장되지 않은 상태에 네. 집에서 잠을 자다가 네. 왜 식은땀이 나는 거죠? 악몽을 꿔서?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식은땀이 났을 때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유심히 살펴봤더니요. 식은땀이 왜 나는지에 대해 집중하기보다는 식은땀을 어떻게 없앨까? 요거에 집중을 하다가 몸이 더 나빠지는 것을 많이 봐서 주제로 아하. 삼아봤습니다. 식은땀이 난다는 거는 역시 땀은 열을 빼기 위한 수단이므로 열을 빼기 위해서 땀이 나는 거죠. 체액이 부족한데 체액이 부족하면 열이 난다고 이제 다 이해되셨죠? 네. 근데 낮에는 이 열을 활동 에너지로 씁니다. 우리가 활동을 하려면 기본적인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 네. 에너지는 열하고 똑같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체액이 부족해도 낮에는 오히려 더 약간 산만한 경향이 있을 정도로 많이 움직여요. 네. 그런데 자려고 딱 누우면 열이 꺼지지는 않았는데 나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열로 변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체액을 확보하려는 노력들을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선택은 식은땀이나 몸이 허하네. 보양식을 해야겠네. 해가지고 보약을 갖다가 또 먹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보양식의 대부분은 몸을 뜨겁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식은땀은 더 나네. 더 나서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를 제가 관찰을 해서 이렇게 몸에서 일어나는 일을 무조건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도대체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하는데 이 왜의 중심에 생존을 놓으셔야 돼요. 내 몸이 나를 살리려고 이러는구나. 요렇게 중심을 잡고 사고를 하시면 훨씬 해답을 찾기가 쉽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봄철, 가을철 되면 알레르기성 비염으로 진짜
진짜 고생들 많이 맞아요. 하거든요. 지금 네. 우리 큰 딸이 지금 엄청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진짜 강의를 잘 들으셔야겠습니다. 예. 잘 됐네. 자, 알레르기성 비염이 일어나는 것도요. 아까 제가 몸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 뭐 때문에 일어난다 그랬죠? 체액이 없어서. 열 때문에. 생존. 생존. 생존 본능. 가게를 잘못 듣고 있었는데. 아니요. 좋습니다. 네.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생존을 위해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딱 외우시고 시작하시면 되게 좋은데요. 네. 코세포가 망가지는 것보다는 콧물 흘리고 코 막히는 게 낫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코는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코는 살려고 하는 네, 거야. 코가 살려고. 왜? 코에 물이 부족하니까, 체액이 부족하니까. 체액이 부족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는 눈치를 못 채고 있어요. 눈치를 못 채겠지만 코에서 하루에 1리터 정도의 비강액이 흐르고 있다고 합니다. 1리터면은 어마어마해요. 우리가 눈치를 못 채는 거는 예. 그게 습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촉촉한 상태로 계속 증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눈치를 못 채요. 네. 그러나 실제로는 1리터 이상의 물이 순환하고 있어요. 열일을 하고 있군요. 그렇죠. 왜 그래요? 습도를 유지하고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차단하기 위해서 청소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물걸레 청소기 같아요. 자, 젖은 걸레로 청소하는 게 쉬워요? 마른 걸레로 청소하는 게 쉬워요? 젖은 걸레. 젖은 게 낫죠. 당연하죠. 그래서 이 코 속은 항상 촉촉해야 됩니다. 그런데 물이 부족해요. 그러면 코가 일을 못 하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해요? 코가 살려고 119에 전화를 해요. 물 좀 보내줘. 맑은 코. 119. 어. 근데 이 코가 전화하는 119는 어디겠어요? 바로 면역세포. 면역세포. 우리 몸속에 급할 때 일을 해결하는 해결사 같은 면역세포가 있단 말이에요. 그 면역세포에다가 코에 물이 없어서 지금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몸으로 막 들어가려고 하고 청소가 일도 안 돼. 먼지가 몸속으로 다 들어가겠어. 빨리 119 좀 보내줘. 그러면 면역세포에서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을 코로 보냅니다. 히스타민 많이 들어보셨을 히스타민. 거예요. 네. 이 히스타민이 하는 역할은 바로 119에서 보내는 구급차와 같은 역할. 구급차가 꽉 막힌 도로를 달려가면 어때요? 차들이 길을 다 열어주죠? 비켜줘야죠. 네. 마찬가지로 히스타민이 나오면 혈관이 확장이 되면서 혈액이 슝 갑니다. 와, 그거 신기하네. 그래서 코에다가 물을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예. 코세포 죽이는 것보다는 네. 빨리 가서 열을 꺼야 되잖아요. 예, 예, 코가 예. 빼빼 말라 비틀어졌으니까. 그런데 자 119가 구급차를 보내서 불을 끌 때 네. 불난 집에 불을 끌 때 불 끄고 나면 어때요? 물이 맞아. 똑같이 코에서 콧물이 흐르르 흐르게 되는 거예요. 보상 기전에 의해서 네. 이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 물을 코 속으로 보내는데 딱 필요한 만큼만 못 보내요. 이건 비상시국이잖아요. 네. 비상시국에서는 막 더 갈 수도 있고 덜 갈 수도 맞아요. 있고. 그러니까 히스타민이 많이. 출동을 하면은 콧물이 줄줄줄 나요. 네. 다 그런데 뭐 때문에 일어났다? 생존. 네, 코 생존하기 코가 위해서. 살려고 네. 일어났는데 자 이렇게 콧물이 줄줄 나고 코가 막히고 이거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네. 제가 굉장한 알레르기성 비염 환자였어요. 오. 20대 때. 네. 그 병원 약사로 근무했었는데 전 소아과에서 열애였어요. 비염이 너무 심하니까 심해서. 네. 동료 약사들이 소아과 하지 말라고 해줄 정도로 약골이었었거든요. 지금은 전혀 없잖아요. 네. 이제 제가 체액을 채우고 여러 가지 몸에 대해서 균형을 잡으면서 벗어났는데 그래서 제가 예. 알레르기성 비염 환자들의 고통을 이해해요. 죽고 싶어요. 그래서 알레르기성 비염 환자들이 가장 손쉽게 처방을 받기도 하고 구입할 수 있는 약 중에 바로 항히스타민제가 있습니다. 항히스타민제는 히스타민의 역할을 차단하는 약인데요. 히스타민의 역할을 차단하게 되면 어때요? 코가 콧물이 안 막히는데? 나겠죠. 네. 그러니까 살 것 같아요. 그런데 코가 살려고 히스타민을 불렀는데 계속 차단하면 어떡할까요? 안 좋지. 코는 더 맞지. 살려고 더 강하게 면역세포에 연락을 할 겁니다. 체액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체액만 부족한 건 아니고요. 네. 제가 설명을 돕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네. 거고 그거 이외에도 여러 그 세포가 위급할 때 면역세포에 신호를 보내면 네. 비만세포라는 곳에서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 나와요. 네. 여러 가지 이유로. 근데 어쨌든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을 자꾸 차단하게 되면 코세포는 점점 고갈이 되고 점점 나빠지니까 항히스타민제를 복용을 해도 먹을 때 뿐이고 네, 맞아요. 계속 질병이 가속화되기 때문에 음. 그러면 아니 항히스타민제를 먹지 말라고?
나쁘다고 이게 절대 아니고요. 네. 저도 아파봤잖아요. 네. 알레르기성 비염 환자로. 급할 때는 드셔야 돼요. 먹어야 돼요. 급할 때는 드시지만 네.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고 있으면서 알레르기성 비염이 해결될 거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셔야 되고 불편한 거, 급한 것만 꺼주는 거죠. 119가 와서 119에 전화해서 구급차가 와서 급한 불만 꺼주지 그 다음은 환자가 재활치료하고 네. 수술 받고 뭐 해야 네. 되잖아요. 그렇듯이 계속 이런 일이 반복이 되면 왜 그런가를 찾아봐서 체액을 채우는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생활에서 탈수를 아이 같은 경우는 탈수를 유발하는 음식을 많이 먹어요. 여기 한 현대인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어요. 네. 눈 뜨자마자 커피를 한 잔 딱 마셔요. 그래야 잠이 깨니까. 그리고 비몽사몽 커피를 테이크아웃 한 채 회사에 출근을 합니다. 네. 점심시간 때까지 보니까 3, 4시간이 남았어요. 너무 배가 고파요. 어떻게 해요? 초콜릿을 하나 먹습니다. 초콜릿 먹는데. 점심시간이 됐어요. 너무 배가 고파요. 네. 이렇게 봤더니 매운 닭갈비가 눈에 보여요. 매운 닭갈비를 먹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스트레스를 확 풀립니다. 오. 그리고 이제 다시 회사로 들어와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한 4시쯤 되니까 너무 졸리고 힘들어요. 어때요? 또 커피를 한 커피 한 잔 잔. 딱 마십니다. 그런데 그날 회식이 있대요. 삼겹살에 소주를 먹게 됩니다. 자, 이 사람의 일상에서 체액을 확보할 수 있는 영양 성분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없네. 커피로 물 빼, 술로 물 빼, 매운 매운 거 닭갈비로 먹고, 물 물 빼, 빼. 네. 계속 물만 빠졌어요. 네. 자, 체액이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때요? 잠이 잘 올까요? 잠도 안 와. 잠도 안 올 안 것 와요. 같아요. 카페인으로 각성이 됐지 네. 체액이 확보가 체액이 부족해지면 잠이 잘 안 와요. 네. 왜냐하면 잠을 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일이에요. 네. 여러분들 그거 그렇구나. 경험해 보시지 않았어요? 피곤해 죽겠는데 잠이 안 와. 맞아요. 맞아요. 제가 어젯밤에 그랬습니다. 예, 전 수시로 그래요. 피곤해 죽겠는데 잠이 안 온 건 100% 체액 부족이에요. 그러니까 더 피곤한데 잠이 안 와. 네, 왜 울고 그러냐면 싶어. 잠을 자려면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줘야 되는데요. 낮에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줘야 밤에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으로 이렇게 변하는데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에서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으로 바꾸는 게 몸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에너지가 있어야 돼. 바톤 터치를 하는 게 힘들다. 공정이. 예. 여러분들 배추 있다고 김치 다 담나요? 아니요. 아니죠. 배추가 있어도 김치를 못 담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반절이에요. 네. 제가 그렇습니다. 네. 무척 어렵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세로토닌이 확보되더라도 네. 혈액이 충분하지 않으면 멜라토닌을 못 만들어요. 근데 잠을 잘 수 있는 혈액을 만들어 놓고 적당히 해야 되는데 너무 낮에 혈액을 다 소모해버리면 예. 잠을 잘 수 있는 호르몬을 만들 수 있는 혈액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자요. 그러면 부족하면 뭔가 또 데리고 와야겠네요. 그럼요. 그래서 체액을 채우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깊은 잠을 못 자고 잠들기가 어렵고 이러면 사람들이 무조건 스트레스 때문인가 봐 뭐 이렇게만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 이전에 체액이 부족한지도 먼저 꼭 그걸 살펴봐야 봐야 돼요. 되겠구나. 그래서 일상이 그렇잖아요. 아침에 커피로 시작해서 저녁에 네. 술로 끝나면 반드시 깊은 잠을 못 자고 그럴 것 같아요. 아침에 또 못 일어나고 그래서 또 커피를 마시고 네. 커피가 점점 늘어나요. 맞아요. 네, 이런 상황이 계속 네. 현대인들에게 반복이 됩니다. 애기들은 그러면 술, 담배도 안 하고 커피도 안 먹는데 왜 이렇게 비염이 심한 거예요? 아기들은 술, 담배는 안 하고 커피는 안 하는데요. 아이들도 스트레스가 많고요. 그리고 젤리 이런 거 많이 먹어요. 예, 아이들이 단 거를 엄청 먹고 국을 안 먹어요. 아, 국 안 먹어요. 네, 엄마들이 저염식을 시키면서 국도 잘 안 먹어요. 애들이 국을 안 먹어. 먹긴 먹는데 짜게 안 먹어. 그래서 애가 소금을 막 이렇게 부어서 먹으려고 하는데도 엄마가 못 먹게 해요. 네, 맞아요. 아기들은 그리고 활동량이 엄청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훨씬 체액이 필요한데 오히려 엄마들은 저염식을 하고 단 것만 먹고 단짠. 그러니까 아이들이 단짠에 더 집착해요. 소금이 필요하니까. 네, 네. 단짠. 네, 더 네, 자극적인 네, 거. 네. 그러면 그럴수록 아이들이 몸이 안 좋아지죠. 그래서 아이들도 아이들의 몸의 70%가 물이라고 했잖아요. 네. 성장을 하려면 체액이 필요해요. 그래요. 소금을 좀 많이 소금 좀 먹이면서
국물을 먹이라고 했어요. 국물, 제가 국물. 소금하고 소금물은 전혀 다르다고 다르다. 분명히 아, 말씀드렸습니다. 국물. 아이들을 소금 찍어서 먹고 젓갈 먹고 찌개 먹고 이건 아니고요. 네. 삼삼한 육수, 삼삼한 국물 네. 이런 거를 먹게 해야죠. 근데 아이들 탄산음료 먹고 네. 단 거 먹고 고기 먹고 우리 몸의 70%는 물이고 물이 생명활동의 기본입니다. 여러분들이 농사를 지려고 해도요. 기우제를 지내잖아요. 네. 비가 와야 농사를 짓고요. 화초를 돌보려고 해도 물부터 채워주지 화초에 영양제부터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맞아요. 마찬가지로 밥을 지을 때도 아무리 좋은 쌀, 유기농 식자재를 가지고 준비를 했다 하더라도 물이 안 나오면 식당으로 가서 사 먹어야 됩니다. 생명활동의 기본은 물인데요. 이 물은 반드시 삼투압에 의해서 이동한다는 걸 절대 잊지 마시고 용지를 꼭 채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만난 분들 중에서요. 약국에서 매출 높은 순위가 있는데 진짜 많이 나가는 게 바로 이 가스 땡땡. 소화제 쪽이 많이 나가요. 네, 정말 많이 그렇죠. 나가요. 소화제, 알약이든 액상이든 네. 정말 많이 나가고 아마도 편의점에서 콜라가 많이 팔리는 이유도 소화 때문에 팔리지 않을까 그럴까요? 맞아요. 네, 싶어요. 그래서 사람이 먹고 이렇게 행복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네. 행복이라는 게 좋아하는 사람하고 맛있는 걸 먹는 게 행복이라고 하는데 맛있는 것을 못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정말 불행해요, 이런 분들이. 네. 그래서 이렇게 가만 살펴보니까 이분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소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오히려 잘못된 방법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특히 소화불량에 시달리는 사람일수록 저염식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나 소화불량인데. 예, 소화불량이 일어나는 이유가 첫 번째로 지나친 저염식인데요. 왜냐하면은요, 소금이 있어야만 위산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오. 소금을 NaCl이라고 해요. 네, 화학명으로. NaCl 예. 맞아요. 그런데 위산은 HCl입니다. 어. 수소는요, 우리 HCl. 몸속에 넘쳐나요. 수소는 물에서 오잖아요. H2O에서 네. 수소. 수소. 수소와 염소의 결합물이 염산인데 네. 이 염소는 소금이 없으면은 우리 몸속에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적당한 소금이 있어야 위산이 만들어집니다. 예,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 몸속에 들어온 음식이 소화가 되려면 위산뿐만이 아니라 침, 위산, 십이지장, 췌장, 담즈맥 등등 입에서 항문까지 쭉 내려가면서 엄청난 소화액의 샤워를 받는데요. 그 양이 얼마나 되시는지 혹시 아실까요? 어마어마하겠죠. 그것도 전 세계 한 몇 바퀴 돕니까? 네. 예, 전 예. 세계는 지구 두 바퀴. 지구 두 바퀴만. 예, 예. 9리터라고 합니다. 9리터? 9리터. 9개. 소화하는데 9리터가 든다고요? 야, 이건 진짜 야. 몰랐네. 근데 눈치 못 채셨죠? 네. 왜냐하면 다시 다 재흡수돼요. 아.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요. 어. 그래 우리는 눈치를 못 채요. 정말 네. 감사한 일이죠. 소화될 때 물이 슉 나오는 거를 느끼고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방송을 하고 뭘 해요. 네.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은밀하게 이루어집니다. 예. 근데 알고 봤더니 9리터예요. 근데 이게 어디에 있다 나오겠어요? 이 물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세포 몸에 몸에 있다가 나오죠, 몸에. 몸 어디에 있다가? 장기. 림프, 아니, 세포. 아까 말씀드린 세포 간질액. 간질에. 세포 간질에. 혈액과 세포 간질액. 네. 그러니까 혈액이 충분해야 세포 간질액에 이게 확보가 되고 그 세포 간질액에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다 들어가는데 현대인들은 어때요? 세포 간질액이 다 말라 있다는 거죠. 그러면 소화액이 나올까요? 안 나오죠. 그래서 안 소화가 안 되는구나. 네. 아, 나 그래서 소화. 그래서 소화가 안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소화제만 찾습니다. 네. 그게 잠깐은 해결되는 거죠? 그럼요. 예. 소화 효소제가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예. 우리 몸에는 대사 요소도 있고 소화 요소도 있거든요. 네. 대사 요소는 몸 안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들이고 소화 요소는 몸 밖에서 일을 하는 효소예요. 여기 제가 잠깐 재미있는 질문 하나 할 텐데, 네. 네네네. 자 입이나 입을 네. 통해서 항문까지 이렇게 쭉 뚫려 있잖아요. 네. 위나 장은 몸 안일까요? 몸 밖일까요? 몸 바뀌겠지. 안, 밖. 이건 뭐 어쨌든 질문했을 때 아니라고 생각할 것 같으니까 저는 바뀌라고 바뀐 생각해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몸 예, 예. 바뀝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네. 몸 밖은 음식이 흘러다니는 곳이에요. 네. 몸 안은 혈액이 흘러다니는 곳이에요. 혈액과 음식의 차이. 네. 네. 그래서 몸 밖에서 혈액이 나오면은 병원 가보셔야 돼요. 그렇죠. 혈액이 줄줄 나면. 예. 화장실 갔는데 몇 피가 흥건하다. 엉덩이에서 토했는데 막 맞아요. 피 피 나오면 나오면 병원 가죠. 그 운명하야죠. 예. 씨 쌌는데 피가 섞이면 병원 가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이고야. 이렇듯이 몸 안과 몸 밖의 경계가 뚜렷하고요. 네. 몸 안에 있는 혈액이 몸 밖으로 이제 지원을 해주는 그런 형태이란 말이죠. 우리 몸이 이렇게 서로 순환을 하고 있는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 안에 체액을 많이 확보해야 몸 밖으로 소화액이 만들어져서 네. 소화가 될 수가 있는데 이런 사실들을 모르시고 무조건 물만 드시고 계세요. 소화시킨다고 막 물만 예, 예. 벌컥벌컥 마셔요.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 제일 안 좋으신 분들이 물을 하루에 2리터씩 먹어요. 네. 저염식을 해요. 예. 그리고 채식 위주로 하세요. 아이고. 그러면 대부분 소화가 잘 안 되시더라고요. 그리고 힘이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그분들에게 소화제 이전에 소금을 적당히 드시는 걸 권유하고 국물을 드시라고 하고 단백질을. 왜냐하면 소화가 안 될 때 많은 분들이 죽을 끓여 드세요. 네. 죽을 끓여 드시는데 맞아요. 누룽지 같은 것만 끓여서 거기에 영양가가 거의 없잖아요. 네, 그렇죠. 단백질이 있어야 네. 만들어지기 때문에 죽을 끓이시더라도 문어나 낙지 같은 넣어서. 단백질이 들어가야 음. 효소도 잘 만들어지고 세포 간질액도 확보를 해서 네. 다시 소화액이 나오니까 네. 가급적이면 그런 해물죽을 드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럼 선생님 역류성 식도염은 왜 그런 거고 뭐 어떻게 해야지 좋아질까요? 역류성 식도염도 다시 나와 일부러. 100% 체액 부족입니다. 그것도. 네. 이제 그걸로 다 해결되는 건 아니고 저는 기본에 충실해야 네. 건물의 기소가 튼튼해야 63층까지 올릴 수 있듯이 체액을 확보해야 모든 질병을 벗어나기 쉽다는 거지. 뭐 체액만 확보하면 모든 질병이 낫냐 이건 아닌데요. 만병통치는 아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역류성 식도염은 역류한다는 건데요. 네. 무엇을 역류할까요? 음식물. 그 소화하는 효소들이. 예, 우리가 역이라고 했을 때 힘이 역류된다는 거잖아요. 네, 역류. 네. 거꾸로 간다? 네. 중력을 살이. 거꾸로 간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소화시키는 힘이 약해서 소화를 못 시켜서 다시 올라오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드리면 예. 우리 몸은요 중력의 지배를 받아요. 네. 그래서 중력보다 큰 힘이 있어야 활동하기가 쉬워요. 근데 중력보다 힘을 다 써버리잖아요. 그러면 눕고만 싶어요. 중력을 못 이겨요. 그리고 원래 설계가 되기를 중력에 의해서 입에 들어온 물질은 밑으로 내려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거꾸로 매달려서도 먹잖아요. 네? 그렇게 뭐 먹긴 식사를 먹었어요. 아니 거꾸로 매달려서도 지금 삼킬수야 역류성 있지. 식도염? 삼킬수야 있지. 예,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렇죠. 삼킬수면 그러니까 삼킬수 있지. 그렇게 우리는 설계가 돼 있다고. 원래 그렇게 내려가야 정상인데 왜 거꾸로 가냐 이거죠. 거꾸로 가냐 그만큼의 그 중력을 거꾸로 거스를 정도의 힘, 스트레스가 있다는 거예요. 압력이 스트레스였구나. 있다는 거예요. 열이 있다는 거죠. 열. 그 정도로 체액이 부족한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네. 거꾸로 몸이 올라가 버려서 역류한다? 예, 역류해서 갱년기에 역류성 식도염 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화병으로. 열이 올라서. 아, 네. 자, 그다음에 또 약국에 제일 많이 판매되는 제품이 뭘까요? 두통약? 진통제. 아 진통제. 맞아. 아 저 진통제. 진통제 정말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인간들은 통증에 시달릴까요? 그 중에서도 온몸이 다 이제 쑤셔. 가장 견디기 힘들어하는 통증이 바로 두통인데요. 두통 진짜. 두통은요, 헤덱. 아프긴 해. 혈액이 부족하다고 뇌 혈관이 보내는 신호라고 인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요? 뇌는요, 굉장히 이기적인 기관이에요.
네. 오장육부라고 들어보셨죠? 네, 오장육부. 위는 우리 몸의 맷돌입니다. 네, 이렇게 음식을 소화. 갈죠. 네. 장은 흡수를 하고요. 흡수하고. 간은 혈액을 만들고 네. 심장은 간이 만든 혈액을 온몸으로 보내고요. 특히 심장이 혈액을 주려고 애쓰는 곳은 뇌죠. 네. 압력으로 이렇게 올라가니까. 네. 그리고 폐는 혈액에 산소를 넣어주고 넣어주고. 이산화탄소 이렇게 오장육부가 다 일을 참 해서 이유가 뇌에다 있구나. 바칩니다. 내한테 바치네. 예, 뇌 그래서 뇌가 가장 우리 몸에서 혈액을 많이 쓰는 기관이죠. 제일 중요한 거. 그도 그럴 것이 뇌가 멈추면 다 멈추잖아요. 네, 모든 맞아요. 장기가 멀쩡해도 뇌가 5분만 산소 공급을 안 받으면 우리는 생명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몸은 끊임없이 뇌를 살리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뇌에 혈액이 부족하면 지끈지끈 두통이 오기 시작합니다. 혈액을 채워줘, 혈액을 채워줘. 그랬을 때 체액을 채워주면 사라질 두통이 엄청 많아요. 특히 여성들은 생리기관에 굉장히 두통에 시달리거든요. 혈액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일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뇌로 갈 혈액은 부족해지겠죠. 그런데 그럴 때 여성들이 많이 찾는 게 바로 진통제. 자, 진통제를 자세히 살펴보면 네. 해열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해열 진통제예요. 맞아. 결국에는 열을 끔으로써 통증을 없앤다는 거예요. 자, 다시 잠깐만 한번 해열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해열제 먹는 것도 좀 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애들이 이제 셋이나 되다 보니까 뭐 독감이나 이런 거 걸리면 다 열이 나가지고 난리인데 와이프는 계속 해열제를 자주 먹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먹으면 안 좋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열제는 정말 잘 만들어진 우리 인류의 자산이죠. 해열제가 없었을 때는 아이들을 진짜 많이 잃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열제는 너무 중요한데요. 열이 났을 때 해열제만 정답이 아니라는 거죠. 열은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생존 때문이라고. 네. 열이 났을 때는 이유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몸속에 침투한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없애려고 열이 나는 거예요. 우리 면역세포가 전투하려고. 네. 근데 그게 지나치면 고열로 아이들을 잃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해열제를 쓰는 건데 네. 계속 해열제만 쓰게 되면 부작용에 노출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열이 날 때 해열제보다 더 중요한 게 체액을 채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체액을 채운다. 체액을 채운 아이들은 열이 그렇게 많이 안 나요. 열이 그렇게 많이 몸에 물이 넉넉하기 때문에 열이 많이 안 나고요. 네. 열이 나더라도 잘 꺼집니다. 근데 체액이 부족한 아이들이 열이 잘 나고요. 자주 아프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제가 따뜻한 국물을 먹이라고도 하고 또 이제 이온 음료나 네, 맞아요. 이런 거를 좀 먹이라고도 하고 네. 또 수액을 맞는 것도 의미가 있죠. 그래서 체액을 확보하는 게 열을 끄는데 더 중요하고요. 그게 안 됐을 때 해열제는 최소화시켜서 해줬을 때 우리 면역세포가 세균 바이러스하고 싸울 수 있는 힘, 동력을 얻어서 빨리 질병에서 벗어나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 모든 체액을 확보하는 노력 없이 무조건 해열제만 쓰게 되면은 약에 이제 아이가 많이 힘들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통제로 통증을 가라앉기 이전에 내 몸이 왜 통증을 일으켰는가, 어떤 신호인가를 알아차리는 게 무척 중요합니다. 그래서 체액을 확보하게 되면 가라앉을 통증이 되게 많아요. 특히 두통은 제가 또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제가 처음에 강의를 할 때 혈액 소비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강의만 끝나고 나면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체액이 부족하구나. 체액을 채웠더니 지금은 뭐 전혀 거의 두통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강의는 거의 다 끝이 났거든요. 네. 제가 약국에서 가장 많이 보는 환자분들, 제일 약국에 많이 오시는 환자분들이 소화제 사러 오시고, 진통제 사러 오시고, 그다음에 이 환절기에 기침약이나 알레르기성 비염, 이걸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오는데 네. 그분들의 약을 어떻게 하면 줄여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습관화되어서 약의 늪에 빠지지 않게 도와드릴까 하고 면밀히 관찰하다가 알게 된 통찰이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게
모든 질병을 다 낫게 한다거나 네. 모든 것의 우선은 아닙니다. 제 관점이니까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들으시고 이것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몸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 이유가 있고요. 그 이유는 바로 나를 살리려고 하는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감사와 사랑의 마음으로 몸을 바라볼 때 훨씬 치유가 잘 되기 때문입니다. 예, 몸을 원망하지 마시고 짜증내지 마시고 잘 살펴보고 몸하고 화해하셔서 건강하게 삶의 질을 높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우리 몸의 조화와 균형의 핵심, 호르몬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호르몬. 많은 환자분들이 또 호르몬의 균형이 깨지면서 고통받는 걸 너무 많이 발견을 네. 했거든요. 교감신경 흥분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몸과 마음이 보내는 신호를 동시에 알아차리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첫 번째로 매운 것을 줄여야 됩니다. 반드시 몸을 따뜻하게 따뜻하게. 우리 몸도 마음도 스스로 치유하고 보살펴서 우리 삶이 보내는 선물을 받아들이시고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